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간밤 미국 하원에서 IRA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안도감이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불안 심리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하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강 후약의 흐름으로 2,600선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마감했습니다. 0.06% 소폭 내린 2,59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가 2거래일째 이어졌는데요. 다만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는 4천억 원 넘게 매수에 나섰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날 인적 분할을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5.93% 내림세를 마감했고 트럼프 감세안 통과 여파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 2.37%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0.24% 내린 715선 기록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720선을 터치했지만 장중 대부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팔자세를 보였는데요. 기관은 어제장에 매도세를 딛고 투신을 중심으로 다시 사자세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 장중 33만 원을 회복했지만 약보합으로 32만 원으로 마감했고요. 미국발 정책 리스크 속에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나란히 4%대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종가 기준 4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 미증시에서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던 흐름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투셀입니다. 코스닥 입성 첫날 공모가 대비 95% 급등하면서 33,200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ADC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과 자금 유입이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 투자 불패 아이콘 현성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요즘에 코스피가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종목에는 이런 박스권 따위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까지 해서 최고 74%까지 오름세 보였는데 좀 이런 공략주에 대한 현황도 궁금하고요. 오늘은 원전에 대한 또 간접 수혜주도 가져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기대하면서 자기소개와 함께 공략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아마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이 방송을 시청 중이시고, 그리고 이제 좀 연배가 좀 이제 있으신 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를 내가 이제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고 좀 노후 자금을 갖다가 불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좀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수익이 생각보다 영 신통치 않더라 하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면서 무언가 좀 이렇게 좀 색다른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4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제 뭐 4만 1,000원 언저리에서 끝났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신규로 오늘도 이제 뭐 공부방에서 저한테 지금 신규로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특징주는 이제 건설주가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약간 원전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강세를 갖다가 보이면 추후에 좀 후속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서 우리가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이제 제가 오늘 좀 이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4월 15일에 이제 제가 지금 해당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23,500원에 말씀을 드렸고 불과 이제 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5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익률이 76%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이때보다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4만 원을 돌파를 했으니까 당연히 5만 원을 갖다 갈 것이다 라고 이제 뭐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제가 이제 뒤에서 오늘 이제 아마 한 장의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그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갖다 앞으로 짜실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우량주로만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그 저하고 함께 하시는 공부방에 계신 분들께는 펩트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 11만 원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22만 원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한 달 조금 넘은 기간 동안에 2배가 났다는 얘기죠. 펩트론도 시가총액이 한 4조, 5조 되는 기업이고 지금 보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지금 보시는 뭐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이 뭐 작으면은 뭐 한 5조, 4조 그리고 이제 뭐 크면은 뭐 10조로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인데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 수익이 되게 좀 잘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이제 내가 잘 모르는 기업을 투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좀 중대형 그런 좀 우량주만 잘 투자를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후속주를 좀 말씀을 갖다 드릴까 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가면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이제 계속 관심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그런데 오늘 이제 움직인 그런 후속주들 중에서도 제가 좀 이렇게 몇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주식들도 관심 종목에 두시고 그리고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펩트론도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리고 공부방에서도 최근에 이제 한 뭐 11만 원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격이 지금 이제 22만 원을 돌파를 해서 수익률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만 5천 원 갔다가 지금은 좀 내린 상태고 중요한 점은 그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항상 새로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분석이 끝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여러 번 타이밍을 갖다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한 1조 이상 되는 기업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시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수익이 많이 났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 그림 한 장으로 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많이 올라간 시점에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게 아니죠. 이렇게 좀 눌림목 이런 부분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주식은 뭐 그 당시에 뭐 당장 뭐 내일 오를 주식을 갖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뭐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도 거기서 뭐 크게 어떤 내가 좀 이렇게 피해를 보거나 그런 건 없더라라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넥스원도 지금 이제 가격이 오늘 뭐 계속 상승하고 있죠. 43만 원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계속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부진한데 제가 지금 7번 지난 시간까지 지금 8번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제가 좀 입체적으로 좀 주식 투자를 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어디서 뭐 짜집기 한 내용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자료를 갖다 통해서 공부를 하고 저하고 함께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약세장에서도 높은 타점을 기록한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세, 현성찬 전문가님은 저희 방송에서 미리 짚어주셨는데요. 방송에서 짚어주시고 최고 74%까지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개장 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힌트 짚어주셨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SMR 테마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기대감 속에서 주목받았고 2차 전지 테마 미국 IRA 감세안의 하원 통과 속에서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SMR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신규 원자로 승인 절차 간소화, 그리고 핵 연료 공급망 강화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원전은 탈탄소 그리고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미국을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스웨덴과 벨기에, 덴마크와 같은 기존 탈원전 정책들이 기업들이 잇따라 SMR 건설에 나서면서 원전 르네상스 흐름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원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SMR 테마가 주목받았습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한택 18% 강세를 보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6% 강세 보이면서 4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약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테마 짚어볼 텐데요. 간밤 미국 하원 의원에서 IRA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세액 공제 종료 시점이 6년 앞당겨진 2026년 6월 말로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산 전기차에 적용이 되던 상업용 공제도 폐지가 될 전망입니다. 또 이와 함께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면서 신용등급 전망도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주요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책임 정책에 나서고 있지만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인데요. 오늘 관련된 종목 흐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LNF 재무 건전성 위험 위기가 떠오르면서 8% 약세, 48,000원에서 마감했고요. 알루코 7% 약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SMR 테마, 약세를 기록한 2차 전지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시장은 원전과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 관련 지배구조 관련된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은행주 그런 쪽이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갖다가 많이 보였는데 일단 그중에 사실 원전이 오늘 그런 가장 핫한 이슈였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의 이제 후속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바로 4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좀 의문이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24일에 이제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을 갖다가 이제 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침 시가 자체가 한 4% 정도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4만 원 의미는 제가 뒤에서 이제 두산에너비터 좀 장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그런 부분과 함께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결국 이런 내용이죠. 원자로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갖다가 완화한다. 그리고 이제 핵 연료 공급망 강화를 갖다 추진한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원전의 어떤 그런 르네상스, 부활을 갖다가 이끌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결국은 이런 내용이죠. 미국의 이제 데이터 센터 그런 내용과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런 에너지 쇼티지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모든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적합하게 그렇게 좀 맞춰진 기업이 포트폴리오로 들어가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강한 좀 그런 시장의 관심을 갖다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일봉으로 본다 그러면 일간 차트로 본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하고 제가 이제 이때 이런 말씀을 갖다가 드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5년 동안에 이제 고점이 3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수급이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봤을 때에는 잘하면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갖다가 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4만 원을 돌파할 거라고는 뭐 당시에는 좀 이렇게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진짜 뭐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4만 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장기 차트를 이게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20년 장기 차트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4만 원이라는 자리가 2010년대에 나왔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 추세에서 요렇게 상당히 4만 원에서 6만 원을 갖다가 계속 박스권을 갖다가 버티다가 이제 이후에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면서 사실 그동안 이제 유상증자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배당락 뭐 무슨 뭐 권리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되게 힘든 시간을 갖다가 지금 지나고 다시 이제 지금 좋은 의미를 본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부활을 갖다가 하는 신호탄을 갖다가 쏘아 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매물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매물대에 들어온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은 4만 원을 갖다가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장중에 저한테도 문의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4만 원을 갖다가 지금 안착하는 흐름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11시 정도,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갑자기 이제 거래가 확 터지면서 4만 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제 4만 1,000원 부근까지 갔다가 종가 기준에서는 좀 안착하는 흐름이고, 일단 하루 이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종가가 4만 원 이상이 있으면 뭐 제 생각에 추가적으로 뭐 4만 5천 원 그리고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관심을 갖다 가장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곧바로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뭐 6만 원 뭐 그렇게 가긴 좀 쉽지 않겠지만, 어쨌건 관심을 갖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이제 좀 찾아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러지만 제가 이제 앞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후속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움직이지 않던 그런 기업들이 에너빌리티가 오늘 4만 원을 갖다가 돌파를 하니까 이번 흐름은 이전과는 다르게 쉽게 꺼지는 흐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후속적으로 돌파 이제 번져가는 그런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해당되는 주식들을 갖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지금 뭐 같은 업종에서 본다 그러면은 한전기술을 갖다 좀 봐야겠죠. 사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에 그 어닝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쇼크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조 자체가 체코 원전에 상당히 많이 좀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거래량이 한 3배 정도 급증을 하면서 상당히 또 수급도 좋은 쪽으로 흘러왔고, 지금 상태의 가격을 본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갖다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오늘이 지금 첫 양봉이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7만 원, 그리고 이제 한전기술의 장기 차트를 보면은 여기 7만 원 선이 되게 중요한 그런 매물벽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돌파하면 또 위로는 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도 제가 관련된 후속주들을 또 몇 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잘 보시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와서 바로 지금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한전기술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지금 해당 주식을 갖다 거래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11선을 갖다가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으시고, 이쪽이 약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내에 제가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후속주를 갖다가 함께 하시면서 거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런 이렇게 뭐 신재생에너지 오늘 또 보시면은 앞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그 SK 이터닉스도 그렇고 현대 마린솔루션도 그렇고 블록딜의 문제나 이제 그런 주식들이 오늘 많이 빠졌다가 종가엔 또 대부분 다 만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쪽은 오늘 그냥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광이 지금 하나솔루션이 지금 이틀 동안 폭락을 했잖아요. 한 25%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풍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많이 급락했다가 그래도 제자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 관련주 쪽에서 약간 좀 등락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흐름을 타시면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하고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원자력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란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된 국내 관련 수혜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원전 간접 수혜주도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엔터테인먼트 테마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 방송 공략주 SM이 4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면서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 4% 올랐거든요. 네. 엔터주에 또 이제 주목해볼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류 사실 올 초에 이제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어떤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넘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한류가 확산되는 게 오히려 지금 중국이나 미국 그런 부분보다 유럽과 지금 남미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 쪽은 원래 강세였지만 그쪽에 지금 증가세가 되게 폭발적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류 확장이 단순하게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보다 오히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엔터주에 대해서도 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엔터주의 이제 그 내년 합산 영업이익이 이제 8천억을 갖다가 돌파를 할 거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금 약간 좀 시각이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렇게 좀 짧게 가는 그런 웨이브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잘하면 이런 부분이 내년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그 상승 시그널이 추세가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SM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뭐 11만 8천 원, 12만 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4일 동안 급등을 하면서 13만 2천 원을 갖다가 지금 13만 원대를 갖다 돌파를 했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사실 이런 차트는 되게 좋은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오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좀 계단식으로 오르는 흐름이죠. 그래서 한번 랠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좋은 그런 흐름을 갖다가 보이고 있고요. 아울러 지금 제가 공부방에서도 이제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트에 있어야 되는 그런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내용이죠. MACD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추세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이 좀 가파라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엔터주의 대장주 가장 큰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호재는 많죠.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신규 걸그룹도 예상보다 잘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BTS 완전체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실 좀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를 하기 직전의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SM을 갖다가 좀 놓쳤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도 좀 그 포트에 넣어 두시면서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엔터주에 관한 부분도 지금 사실 최근에는 또 이제 YG 같은 경우에는 또 잘 흐름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중에서 이제 뭐 하이브 그리고 SM 또 JYP, YG 그리고 디어유 뭐 이제 그런 중대형 우량주로만 해서 그 중에서 좀 포트로 돌아가도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장중에서 체크를 갖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엔터테인먼트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K-팝이 미국을 넘어서 유럽과 남미 전방으로 확산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SM과 하이브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테마 건설 테마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원전주가 정말 강했다라는 건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역시 전문가님 같은 25년 경력, 이 제야의 고수들은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간접주, 건설까지도 보는 것 같아요. 건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오늘 그 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건설 ETF가 한 6%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갖다 보였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좀 옥석을 갖다가 좀 가려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주라고 해서 모든 건설이 다 간 건 아니고 원전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건설 업황 자체가 이제 턴어라운드 업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을 갖다 지금 지나고 있죠. 지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지금 이제 사실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아무래도 경기를 갖다 부양하기 위해서 건설 인프라 쪽에 대해서 좀 무언가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최근에 건설업종 관련된 그런 리포트에는 많이 좀 내용이 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 기본적으로 원래 본업만 하더라도 지금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시점이고 또 그리고 이제 국내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공급 확대 기대감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이제 기존의 건설의 본업 자체도 약간 지금 좀 턴어라운드 성격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BR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KB증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현대건설이
글로벌 원전 건설의 표준이 될 기업인데 이 기업이 고작 그 PBR이 지금 0.6배밖에 안 된다. 한 배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과거에 뭐 현대건설이 뭐 좀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을 때는 PBR이 막 3배, 4배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직 한 배가 안 간다는 점은 지금 건설주는 아직도 올라갈 부분이 많다. 좀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오늘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가격을 갖다가 4만 원 내려갔다가 앞에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4만 원이라는 의미가 이제 다시 그동안 이전에 한 10년 전 혹은 15년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4만 원이 붕괴되면서 사실 되게 어려운 시점이 계속 도래를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뭐 유상증자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4만 원을 갖다 돌파를 한 거는 이제 그동안의 힘든 구간은 이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시장이 오늘 주목받았던 게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이 이제 만약에 확산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쪽을 봐야 될 것인가? 가장 직접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전 기술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나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갖다 보시면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매물벽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 매물벽을 갖다가 돌파를 갖다가 하느냐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제가 지금 한전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매물벽까지가 지금 괴리가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물을 갖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추후에 상승을 갖다가 좀 탄력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건 매물벽이 바로 코앞에 있어서 지금 당장에 내가 좀 흔히 말하는 좀 베팅을 하기에는 약간 좀 추세를 갖다 보면서 해야 될 것 같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오늘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매물벽을 갖다가 돌파한 그런 건설주들이 좀 몇 개가 좀 눈에 보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현대건설은 뭐 진작에 매물벽을 돌파를 갖다 했지만 오늘 11% 급등을 했죠. 그래서 가격이 지금 이제 54,200원. 그러니까 최근 리포트가 나온 게 지금 사실 뭐 4만 원 후반대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10%가 추가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PBR은 1배 이하겠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과거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불과 지금 한 몇 개월 사이 만에 현대건설도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현대건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이 이제 원팀 원코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 코리아를 갖다 이뤄서 한국의 그런 원전 르네상스를 갖다 부활할 것 같다는 그런 부활시킬 것 같다는 그런 CLSA 증권의 그런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건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4만 원 중반대에서 지금 이제 5만 4천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주들이 몇 개 있는데 또 이제 약간 차트를 봤을 때는 DLENC가 차트가 좀 재미있는 차트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전에 고점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갖다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보시더라도 그래 이런 차트는 좀 부담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매물을 갖다가 오늘 돌파를 갖다가 했단 말이죠. 거래량도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고 그래서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유 오늘 뭐 물론 좀 많이 올랐죠. 뭐 9% 10% 가까이 올랐는데 근데 좀 눌림목을 준다거나 그러면은 내가 좀 이 종목은 좀 관심 두고 추가적인 상승이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적으로는 뭐 70% 오르고 그리고 현대건설도 한 50% 오르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새로 시작하는 그런 차트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내가 좀 신규로 좀 들어갈 만한 그런 수혜주 중에서 확산되는 그런 주식 중에서 지금 좀 부담이 덜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좀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그런 주식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경험이 많고 또 그리고 이제 해당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또 흐름도 뒤에서 제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원자력,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원전의 간접 수혜 테마로 건설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 방송에서 한 달 전에 짚어주시고 최고 70%가 넘는 슈팅 기록했는데요.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런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자막 하단 통해서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손절 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략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약세장에서도 원전주 짚어주신 것처럼 좀 시장과 관계없이 계속 질주하는 비결이 궁금한데요. 기법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방송을 갖다가 처음 할 때 이제 주식 기법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 사실 어떤 기법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그거 같아요. 결국은 종목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좀 내 주식 계좌를 내 노후 자금을 갖다가 좀 계속 꾸준히 잘 불릴 수 있을까? 좀 안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 진짜로 관심 있으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하고 함께 공부방에서 하시는 분들이 1,000분이 좀 넘으신데 이제 그분들께 제가 이제 아침에 이런 그 내용을 또 올려드립니다. 지금 요 내용을 좀 확대를 갖다 해보면 일단 첫 번째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진짜 자산을 갖다가 어떤 특정 종목이 아니고 자산을 갖다가 꾸준히 불려서 10배를 갖다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첫 번째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실패를 줄여야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잘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성공 비결을 갖다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패를 갖다가 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그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주식에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손절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갖다 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생판 모르는 주식을 갖다가 투자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5천억 이상의 중대형주 그렇게 위주로 투자를 갖다가 하시는 쪽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나 되게 열심히 하고 나 되게 많이 번 것 같은데 그런데 1년 지나서 정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수익률은 한 뭐 20%, 10%막 그렇다 그러면은 무언가가 잘못된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계좌의 거래 내역을 갖다가 보시면 그 중에 이제 수익 난 거, 마이너스 난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섞여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거죠. 마이너스 난 거를 갖다가 뺀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은 고수익 그런 투자 수단이죠. 그래서 그런 마이너스 난 거를 갖다가 빼려고 그러면 결국은 손절을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손절을 안 해. 그런데 막 계좌에 보면은 막 온통 막 그냥 마이너스가 수두룩하고 그리고 뭐 다 물린 거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월에 한 3, 40종목 정도를 투자를 갖다가 하는데 항상 포트폴리오는 5종목 정도만을 갖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손절이 없어요. 최근 6개월 동안에는 손절이 하나도 없었고 한 최근 3년 동안에 보면은 한 3번, 4번 정도 그 정도기 때문에 사실 손절을 갖다가 거의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한 달에 종목이 한 3, 40개가 되는데 그런데 항상 5종목 내외를 가져간다는 건 그러면 어쨌건 계속 계좌가 꾸준히 살아서 계속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한 달에 그러면 30종목 정도로 갖다가 투자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1년을 따져보면은 360종목, 350종목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를 갖다가 이익 실현을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뭐 이익을 갖다가 많이 실현하는 거는 뭐 30%, 50%, 100%가 될 거고 그리고 좀 이익을 적게 실현하는 거는 1%, 2%가 되겠죠. 어쨌든지 여기서 평균 그런 종목당 수익률이 나올 거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곱하기 만약에 350을 갖다 한다 그러면은 수익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을 갖다가 통해서 어쨌건 여러분들이 계좌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좀 이렇게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뭐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갖다 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저한테 이제 주식을 갖다가 배우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뭐 70대, 80대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뭐 전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물론 이제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지나고 보면은 뭐 하시다가 뭐 몇 시간 이렇게 뭐 자리를 갖다가 비우시고 내가 다른 뭐 일을 갖다 하셔도 전혀 부담이 없다. 그렇게 얘기 갖다 하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텐베거 종목들을 갖다가 잘 분석을 해서 이제 스윙 투자 그러니까 보통 모든 종목을 갖다가 다 오래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보통 한 2, 3일 내에 보통 하루 짧으면 하루 그리고 이제 한 뭐 2, 3일 내에 보통 수익을 갖다가 실현하는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 6개월 동안은 이제 손절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장이 계속 우상향한 시장이 아닙니다. 이 중에는 뭐 계엄 사태도 있었고 또 탄핵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시장이 폭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 2,650에서 2,200까지 스트레이트로 한 300포인트 이상이 순식간에 무너진 시장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시장 속에서도 어쨌건 손절이 전혀 없이 최근 6개월 동안 그랬고 이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3년 동안 손절한 게 한 3번, 뭐 4번 그냥 그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좀 이렇게 뭐 그 정도는 무시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좌를 갖다가 계속 불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중요한 건 이거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대부분 다 이럴 것 같아요. 이제 나 주식 투자가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좌가 계속 이제 시장이 좋으면 벌긴 벌어요. 그렇죠? 누구나 돈을 벌죠. 왜냐하면 뭐 100종목이 있다 그러면 80종목이 오르니까 다 돈을 법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계속 계좌가 잔고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돈을 벌긴 버는데 너무 변동성이 커. 시장이 좋을 때는 그래 맞아 가파르게 벌어.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보면 또 루스가 크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한계성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좀 큰 돈을 투자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내 노후 자금인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은 사실 노후가 불안해지겠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제 계좌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오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내용이죠. 6개월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손절이 없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약간 좀 눌려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또 눌린 부분도 있고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 계좌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좀 부담이 상당히 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확장성이라는 거는 결국 그다음부터는 내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좀 눌려 있는 부분에서는 투자금을 좀 늘릴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계좌가 뭐 또 이제 잔고가 또 확 늘어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정말 좀 큰 돈을 주식 투자로 좀 돈을 잘 불리시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어디에 뭐 건물에 투자하시거나 부동산을 갖다가 좀 좋은 걸 하시거나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량주가 사실 그렇게 지루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떠냐 하면 실제로 그렇죠. 지금 제가 사실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투자를 갖다가 자주 투자를 갖다가 하는데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뭐 작은 주식보다는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이 주식이 보르노이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공략주로 한 2번 정도 타이밍 갖다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공부방에서도 제가 몇 번 타이밍을 잡아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추천드렸을 때는 이제 7만 원대 그때였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방에서도 이렇게 한 3일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6% 정도 하락했을 때 제가 이제 이런 신호를 드렸어요. 보르노이 주식을 갖다가 한 11만 원 정도에서 그러니까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시가 이하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보시면은 매도에 대한 부분은 4일 뒤에 이제 15만 원에 매도를 갖다가 하는 시그널이 나갔고 한 4일 동안에 30% 이상 이렇게 급등을 갖다가 한 그런 보르노이가 시가총액이 한 2조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대 마린 솔루션도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시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아침 시가에 진입을 갖다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에 10% 이상 급등을 갖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가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뭐 SM도 그렇고 대부분 우량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재미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한 달에 한 3, 40종목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항상 한 5종목 정도를 갖다가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면은 이제 결국 이 부분이에요. 우량주 스윙 투자. 그러니까 좀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주식은 보통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건 횡보 추세건 아니면 지금처럼 2차 전지처럼 하락 추세건 보통 셋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급하게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인데 갑자기 이탈하는 경우, 하락 추세를 갖다가 이렇게 내리는데 갑자기 확 빠지는 경우, 그리고 이제 횡보 추세인데 갑자기 이탈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죠. 자, 그럼 이제 이 추세를 갖다가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그 습성, 관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요 내용이 저는 이제 자율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간 좀 위험이 리스크가 되게 작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런 내용 때문에 결국 이제 손절이 되게 작다는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PDF 자료를 갖다 받아보시면 이제 이런 스윙 투자에 대해서, 스윙 기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갖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HLB란 주식이 한 7년 동안에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급등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 부분을 이탈하는 흐름이 생기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주가가 한 3배가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 그리고 하락 추세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갑자기 이제 무너지는 시기, 아마 지금도 2차 전지가 아마 이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바닥을 딛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시점이 나오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사실 뭐 하락 추세가 좀 가파라지고 있는데 2차 전지도 약간 좀 이런 시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를 갖다가 좀 강하게 그리던 주식이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인데, 네오셈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이제 15,000원에서 뭐 9,000원까지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경우에도 제가 이제 좋은 그런 기회를 갖다가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드렸고, 이 뒤에 이제 뭐 상한가를 기록하고 불과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주가가 한 2배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추격 매수를 많이 하다 보면 손절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손절을 갖다가 6개월 동안 하나도 안 하고 뭐 3년 동안 진짜 한 3-4종목 하게 된 그거는 간단해요. 이제 좋은 주식을 결국은 충분히 좀 합리적인 가격, 싼 가격에 매수를 갖다 한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빠져도 뭐 오히려 좀 빠지면 한 번 더 사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다 손절 없이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좋은 주식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런 그 유형을 쓰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안 좋은 주식, 뭐 테마주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낙주명에 잘못하면 이런 거는 계좌가 완전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좀 한정해서 투자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주로 특별한 악재 없이 어떤 시장의 악재 때문에 급락을 갖다가 한 주식을 갖다가 많이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보조지표 중에서는 이제 주로 보는 게 이제 이격도를 갖다 많이 보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기법 자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첫 번째 내용인데, 주식시장에서 큰 손해를 갖다 안 보려면 어떻게 되는지라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장기 추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으면 사실 손해를 볼 일이, 큰 손해를 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장기 추세를 갖다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1강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금요일 주말이고 하니까 요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꼭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저하고 함께 공부방에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25년의 경력이 고스란히 담긴 전문가님의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자세한 기법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기법서로 준비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 왕이 될 종목 DLENC의 투자 전략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원전 건설 확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일까요? 네, 앞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차트를 갖다 보면은 사실 일단 되게 좀 매력적인 차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고점을 갖다가 한번 만들고 그리고 전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되게 좀 이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고 그리고 수급도 좋았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이 기업을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느냐 하면 가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제 DLENC가 이제 보통 건설회사 아니야? 뭐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 회사의 매출이 플랜트 쪽이 상당히 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플랜트 매출이 10%에서 지금 이제 25%로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기존의 수익성이 낮은 건설 쪽을 갖다가 지금 일정 부분 줄이면서 지금 수익성이 좋은 플랜트 쪽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늘리는 그런 흐름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원자력과 SMR 부분에 이제 선지적으로 투자를 갖다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우리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원전 쪽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이제 부담감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DLENC를 갖다가 좀 후속주로 좀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가격은 뒤에 보이시는 뭐 요 가격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갖다가 하시고 그리고 관심 종목에 두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25년의 경력, 불패우 아이콘답게 높은 타점으로 증명하는 현성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이렇게 높은 타점, 장중 실시간 매매 타이밍으로 짚어주십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강세 테마 정리해보겠습니다. 원자력과 엔터테인먼트, 건설 테마 올라왔는데요.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 글로벌 원전 건설 움직임이 본격화가 되면서 원전의 간접 수혜주로 떠올랐죠. KB증권에서는 현대건설이 세계 원자력 건설의 표준으로 집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할 종목, 이어서 DLENC 올라왔는데요. 현대건설과 함께 원전 건설 테마로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6만 원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